자, 5번에는 그 vlookup left와 mid 함수를 이용해서 그 수원 번호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수원 번호와 종목 번호를 이용하여 날짜와 종목 번호를 표시하는데, 날짜는 수원 번호 앞에 네 글자를 표시하고 종목은 수원 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를 이용하여, 여기 다섯 번째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뽑아서, 자, 여기서 이렇게 얘를 빨갛게 했는데 빨갛게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서 뽑아서 찾아서 여기다 뽑아다 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드웨이에서 다섯 번째를 하나를 뽑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미드웨이에서 주민번호에서 수업번호에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4에 따라서 여기 1이면 워드를 뽑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뽑힌 데이터는 항상 결과가 뭐다? 문자예요. 문자. 여기는 아까 숫자였잖아요. 얘를 미드에서 작업했다 얘가 따옴표 1로 뽑혀요. 화면에는 그냥 1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뽑힌 게 문자 1인지 숫자 1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뽑힌 결과는 항상 문자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는 하고 1이면 첫 번째가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1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2가 나와야 되잖아요. false가 나와요. 문자 1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문자 1이에요. 이렇게 비교해야지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찾아서 이제 가져올 거잖아요.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엔터 치면 얘가 false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은 숫자고 여기 있는 1은 지금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줘요. 곱하기 1.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곱하기 1을 하면 문자화된 숫자가 산술 연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숫자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1이니까 그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똑같이 값은 변화가 없지만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바뀌는 작업이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는하시고 여기에 있는 번호를 찍으면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찾으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헤매요. 곱하기 1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lookup을 넣어주고 마법사 들어가서 뭐 여기서부터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유서 두 번째 열에서 뽑을 거야. 자, 숫자가 오름차순돼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1. 근데 얘는 구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0을 써도 답이고 2를 써도 답이에요. 얘는 구간값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워드가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수험 번호의 앞에 네 글자를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빼기 and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샵 밸류가 나왔네. 왜 빼기를 그냥 썼을까요? and 따옴표 빼기 and 따옴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제 빼기를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네 개를 뽑아서 결합하는 거잖아요. 레프트 하시고 여기서 마법사를 들어가면 이제 요런 게 문제예요. 마법사 들어가면 레프트 안에 얘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프트를 키보드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레프트 하시고 수험 번호에서 콤마 4개를 뽑을 거야. 4를 쓰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AND로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레프트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앞에 표시되는 형태가 수험 번호 앞에 두 자리, 그러니까 10월 2일 날 보는 거야. 얘는 워드를 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어려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left를 먼저 하시고 and 빼기를 결합을 하시고 여기서 vlookup이 아니라 mid를 먼저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mid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얘를 vlookup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2자 곱하기 1이 문자화된 숫자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1급에서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1해야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작업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기억하시는데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 얘가 바로 문자화된 텍스트를 넣어주면 얘가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value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쉬워. 왜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를 쓰라 그러지? 그럼 여러분들이 left, right, mid에서 뽑힌 데이터는 여기서 mid에서 뽑힌 데이터는 얘는 문자화된 숫자가 뽑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놓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는데 value라는 함수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value를.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자, 대여 일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대여 일자에다가 5일 후에 반납 예정일이 잡히는 거예요. 반납 예정일은 이 대여 일자에다 더하기 5 한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능하시고 대여 일자에다 더하기 5 하면 얘가 반납 예정일을 이렇게 딱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납 예정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는 월요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서식에 가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AAA 참 3개를 쓰면 얘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얘는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얘 화수는 그대로 반납하고 일요일에는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주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언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월요일로. 그러면 반납 예정일이 있는데 평일이면 그날로 반납하고 토요일은 월요일날 반납하고 일요일은 월요일날 반납하는 중첩 if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해요. 그러면 이게 요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온 거는 셀서식이 일반으로 돌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니까 월요일이 1번이죠. 화요일이 2번이죠. 위크데이를 2번을 썼잖아요. 그럼 얘는 날짜를 지정하는데 월요일에 1번부터 7번까지 들어가는 건 유형 2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1번은 월요일. 맞죠? 근데 우리가 반납 예정일이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위크데이에다가 더하기 5한 날짜의 요일을 뽑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6번이 나오고 번호가 나왔어요. 6번은 토요일, 7번은 일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월요일날 반납하고 7번도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판단할 때 위크데이 2번을 썼을 때 이 값이 6이에요. 6. 6이면 뭐예요?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그럼 얘가 하나가 있네. 이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라 했어요. 얘를 복사하시고 자 대여일에다가 반납 예정일에다가 6번이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이틀 후에 반납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이 월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름상자에서 2% 추가하시고 요번에는 뭐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지 판단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여 일자에다가 반납 예정일에다가 더하기 뭐를 해요? 2를 하면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날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예요? 대여 일자에다가 반납 예정일이 5일이니까 그냥 5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얘를 채우시면 얘가 일반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 홈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서 반납 예정일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틀리라고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 내용인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를 갖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크데이에 의해서 5를 더한 날짜에 요일을 구한 거예요. 이게 반납 예정일의 요일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이 6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6이면 얘가 뭔 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요일이죠. 우리가 2번을 썼잖아요. 위크데이의 2번. 위크데이의 2번은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이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을 반납해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중첩 if예요. 하나는 토요일을 월요일로 바꾸고 일요일을 월요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 날짜에 반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그 값이 7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답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7. 그리고 여기가 6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얘가 뭔 소리인지를 정답을 봐도 잘 몰라요. 2번 문제를 보면 그 클럽이 대전이면서 여기 클럽의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대전이면서 그 포지션 유형이 수비수에 해당되는 평점의 평균을 구해요. 여기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1, 조건은 대전. 조건을 비교할 범위 2, 조건은 수비수에 해당되는 평점의 평균을 구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래. 그럼 우리는 라운드 다운 중 라운드를 써야 되겠죠. 그 평균을 구하니까 에버러지 if s를 써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에버러지 if s를 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에버러지 if를 쓰셔야 되니까 능하시고 av하고 에버러지 if s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s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 2에 조건을 넣어주시고 나오면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 표시니까 2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버러지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시고 라운드에 의해서 뭐를 해주시면 돼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납품 총액 여기 있어요. 자,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맥시멈, 최소값을 구할 때 미니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라지야 스몰 쓰래? 그러니까 라지는 몇 번째 큰 수와 몇 번째 작은 수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범위에서 첫 번째 큰 수로, 최소값은 범위에서
첫 번째 작은 수를 사용하는 large 빼기 small 문제예요. 자, 능하시고 LA large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array라고 돼 있어요. 범위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납품 총액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large를 이용하면 납품 총액의 첫 번째 큰 수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1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는 이제 납품 총액에서 첫 번째 작은 값이 최소값이에요. 똑같이 스몰 하시고 범위 잡고 1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rge, small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첫 번째 큰 수로, 최소값은 첫 번째 작은 수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2번, 3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우리가 15선에서 맨날 했던 문제잖아요. 평균값을 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자른 다음에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죠. 1이면 D, 2면 C, 3이면 B, 4면 A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평균 구하는 거는 그냥 에버러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하시죠. 눈하시고 AV 에버러지 하시고 요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평점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그래서 범위를 G4에서 G14에서 I14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엔터. 채워보면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추주함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데 1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3.2, 뭐 1.8 이렇게 나왔으니까 작은 정수를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인티저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인티저. 그러니까 int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소수점을 다 잘라버리는 작업을 해요. 작은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주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1일 때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3개가 있으면 항상 3번에 걸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 이상. 그러니까 에버러지에서 평균 구하시고 인티저에 의해서 소수점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추주함수에 의해서 B, C, D, A에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